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머신러닝의 가장 좋은 사실 플랫폼은 구글의 텐서플로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가 뭐 2015년 11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세상에 소개가 됐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게 됐는데, 텐서플로우의 원래 백엔드는요 C++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근데 파이썬의 API를 제공해 주니까 사람들이 파이썬을 쉽게 프로그래밍 언어로 택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니까 파이썬으로 대부분 다 이 텐서플로우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언어들도 사실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지금 2.0이 나왔고요. 1.0과 2.0은 좀 쓰는 명령어 자체가 좀 많이 변했어요. 자, 그래서 사실 이 텐서플로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프로그래밍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데, 그래서 나온 것이 케라스예요. 케라스는 정말 텐서플로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텐서플로우 위에 돌아가고요. 텐서플로우를 가지고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것이 이 케라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뭐 케라스는 다른 것도 자바 기반인 딥러닝 포 J들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커그니티브 툴킷들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케라스는 텐서플로우 위에서 쉽게,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쉽게 이런 딥러닝을 실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적어 놨어요. 텐서플로우만 사용하다가 케라스를 사용하면은 뭐 신세계가 열린다를 정도로 굉장히 달라지고요. 케라스가 지금은 구글의 한 부분을 속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에 들은 것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장 인기 있는 이런 머신러닝 프로그래밍 툴들을 보면은 첫 번째가 텐서플로우고요. 뭐 사이킷런들도 사실 많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뭐 이것들이 텐서플로우만 쓰인다는 것들은 없고요. 사이킷런만 쓰이는 경우들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가 함께 케라스와 사이킷런과 텐서플로우가 같이 쓰이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쪼개거나 그럴 때는 사이킷런을 사용하고요. 그 외에는 또 케라스가 대부분의 역할들을 많이 수행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컴퓨전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사이킷런 플랫폼에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때는 일반적으로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플랫폼만 쓰는 것이 아니라요. 예. 그리고 데이터에 관해서 우리가 난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하시면은 캐글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kaggle.com이고요. 이름도 GGLE가 붙으니까 이건 구글에서 일반적으로 지금은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한테는 아마 성지와 같은 곳이 캐글이에요. 지금은 코비드 19으로 굉장히 많은 이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컴피티션들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아마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쪽을 하시는 분들은 이 캐글이 모두 다 캐글에 있는 데이터셋을 이용할 겁니다. 저희들도 오늘 실습할 내용들은요, 캐글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요, 크게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머신러닝 안에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 답을 주어주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고요. 슈퍼바이즈드 러닝 안에는 제일 일반적인 리그레션, 어떤 회귀 분석이라고 해서 시리얼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예측을 해내는 것들을 리그레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한 것을 분류해 내는 거, 0이냐 1이냐, 암이냐 아니냐. 오늘 할 것은 암이냐 아니냐를 테스트하는 건데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도 있고요. 다양한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어요. 저희는 그중에서 다이아그노시스 쪽을 오늘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답이 없지만 또 하나가 강화, 이런 맞추면 맞게 돼, 아니 맞추는 게 아니라 잘하면 칭찬을 해 주고 뭔가를 더 제공해 주는 이 리인 우리 강화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해 가지고요. 이게 답이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잠깐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것, 오늘 잠깐 클러스터링 부분을 제가 파워 BI를 통해서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할 내용은 리그레션 하나 하고요. 클래시피케이션 하나, 그다음에 보여 드리는 거 클러스터링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실습을 직접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습할 내용들은요, 마이크로소프트 에즈에 들어있는 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어요.
애저에 있는 플랫폼은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플랫폼이 있는데요.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면은 클라우드 서비스는요. 크게 세 가지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IaaS라고 해 가지고요. 뭐냐 하면은 네트워크 인프라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개발만 따로 개인이 이용하는 거. 네트워크 인프라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들은 OS 부분부터는 내가 원하는 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 IaaS고요. 그다음에 파스가 있어요. 파스는 일반적으로 개발 쪽은 다 파스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오늘 하는 내용들도 파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올리고 그걸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거. 오늘 이용해 보는 거는 파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 오피스 365는요. 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였는데요. 오늘은 파스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ML 스튜디오는요. 파스 서비스고 코드에 한 줄도 없이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구사할 수 있는 건데요. 파스의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피자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타낸다고 하면 이 아이아스 쪽은요. 뭐냐면은 저는 제가 원래 전공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식품이거든요. 피자 도우만 만드는 거예요. 그 나머지에 굽고 오븐에서 작업하고 그런 것들은요. 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아이아스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아이아스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반면에 파스는요. 내가 음식은 다 해 가지고 완전히 다 끝내 놨어요. 딱 그래 놓고 우리 배달 음식처럼 딱 배달해 가지고 테이블 만들고 음료수 가져와. 이런 게 파스예요. 그다음에 그거까지 다 제공해 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스예요. 완전히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다.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게 사스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on premise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모두 다 우리 학교에 다 가지고 있다. 모든 회사에 다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이거는요 on premise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 오늘 사용해 보실 거는요. 클래식이에요. 무료 제품이고요. 여기에 클래식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무료 제품이고 접속은요. 나중에 해 보겠지만 studio.azureml.net으로 접속하고요.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이고요. 물론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파이썬과 R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설치할 필요 없이 웹에서 사실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기가의 저장 공간을 줍니다. 단 조건은 무료다 보니까 러닝 타임 우리가 막 데이터 분석을 할 때 1시간만 러닝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시간이 넘어가는 그런 러닝 타임을 가지고 있는 실제 오퍼레이팅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유료는요. 요거 뗀 거는 유료는 돌아갑니다. 자, 그다음에 GPU를 지원해 주지 않고요. CPU라서 속도가 좀 느릴 수가 있어요. 자, 데이터 수집에서 웹 서비스 게시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자, 가입은 요렇게 하는데요. 나중에 같이 여러분들은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오피스 365로 하면요. 바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계정을 치고 들어가면은 바로 될 겁니다. 근데 내가 오피스 365 계정이 없다고 하면 요렇게 접속할 때요. 요 중간에 있는 most popular 계정도 보시면은 월당 0원이기 때문에 요거 신청하셔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잠깐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를 사용한다는 것은 뭘까요? 다음에 나오는 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코딩을 몰라도 된다는 것이지 그 외의 지식의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 해준다. 절대로 아닙니다. 코딩만 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에요. 그 외의 개념은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사실은요. 다 이해해야 하고 접근하겠더라. 대한 코딩을 디멘전이 어떻고 쉐이프가 어떻고 그런 것들은 몰라도 된다. 순서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순서에 맞게끔 하냐 보시면은 순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사실 이 그림만 알고 계시면은 이제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하시면 돼요. 먼저 데이터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프리 프로세스.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에 학교에 만약에 학생들 소프트웨어 관련된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그 학생들이 졸업하면 대부분 다 전처리 있는 회사로 많이 가게 돼요.
내가 이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회사에 갔다고 하면 거의 90% 이상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 전처리 회사예요. 웹 크롤링으로 데이터를 끌고 오고 그리고 데이터를 정형화시키고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시키고 필요한 만큼은요. 그리고 빠진 데이터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전처리하는 것들이 사실은요. 일반 기업에서도 데이터 회사에서도 이 전처리 회사가 가장 일반적인 회사예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요. 정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정도 해야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처리만 하더라도 뭐 서울에 있는 그런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들도 제가 쌤도 만나 보면은 대부분 다 전처리 회사로 많이 간다고 해요. 그만큼 전처리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외에는요. 전처리 해 놓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잘 가공해 가지고 먹기 좋게 이렇게 딱 만들어 주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요. 그거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거니깐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프리프로세스요. 다른 BI나 모든 데이터에서의 중요한 부분이 프리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쪼개는데요. 어떤 데이터를 쪼개냐면 하나는 트레이닝 데이터로 쪼개고요. 하나는 테스트 데이터로 쪼개는데 요거는 트레이닝 데이터는 뭐냐면 공부 데이터예요. 공부 데이터고 이쪽 테스트 데이터는 뭐냐 하면은 모의고사 데이터예요. 모의고사. 오늘은요 공부도 하고 모의고사도 하고 실제 시험도 볼 거예요. 이렇게 구성할 건데요. 공부도 하고 모의고사. 공부는 예를 들어서 80%이 데이터들 중에서요. 20%는 모의고사용.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 공부용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내가 필요한 알고리즘이 있으면은 함께 넣어서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자, 공부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공부한 알고리즘을 넣고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 공부한 것들이 도대체 점수가 실제 모의고사에서 몇 점 받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실 여기 뒤에도 하나의 데이터가 더 있어요. 이밸류에이션 모델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들을 다른 알고리즘을 써서 요렇게 하는 것들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은 이런 알고리즘인가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웹 서비스로 실제 시험을 보는 거. 고거까지 오늘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뭐 데이터 소스는 어떻게 되어 있고 프레퍼레이션은 어떻게 하고 이것들이요. 사실은 메뉴에 다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As ML 스튜디오의 메뉴로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볼 거냐면 리그레션 중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오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중에서는 라지스티컬 리그레션을 가지고 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가격 예측하기 실습을 진행할 텐데요. 이 데이터는요. 캐글에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Automobile Dataset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 어바인이라고 하는 데이터 사이언스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학교인 것 같아요. 이 캘리포니아 LA 바로 옆에 어바인이 있는데요. 굉장히 부촌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대학에서 나와 있는 이 자동차 가격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건데요. 우리로 치면 행이 250행, 즉 데이터의 개수가 200 이런 행에 250개에 컬럼이 26개. 컬럼이는 우리가 보통은 엑셀에서는 컬럼이라고 하지만 이는 머신러닝에서는 피처라고 합니다. 속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피처라고 합니다. 26개의 피처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동차에 영향이 미치는 속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1987년 오래된 데이터예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오래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보는 것은 리그레션, 우리 회귀 분석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기 전에 피처의 각각의 값들을 한번 일본에 있는 심볼링이라고 하는 피처가 있는데요. 이 심볼링은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동차의 안전도를 이야기한 거라고 합니다.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매긴 값이라고 합니다. 네. 마이너스 3은요, 굉장히 안전한 거고요. 3은 안전하지 않은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자동차에 요것들은 조금 필요 없는 부분인데요. 요것들은 그 다음에 자동차의 판매 회사들, 제조 회사들 이야기고요. 뭐 퓨얼 타입은 뭐냐, 그 다음에 순환식은 터보냐, 일반형이냐, 자동차 문은 몇 개 있느냐,
그다음 외건형이냐, 세단형이냐, 해치백형이냐, 컨버타일형이냐, 그다음 포휠 드라이브냐,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포워드 휠 드라이브냐, 리어 휠 드라이브냐, 그다음에 엔진의 위치는 앞이냐 뒤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휠 베이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기획가 선생님이나 자동차과 선생님들은 이 내용들을 뭐 너무 쉬운 내용이지만 보시면은 숫자가 있고 숫자가 아닌 부분들이 막 있죠. 그죠? 이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오늘은 여기에 있는 두 개의 데이터를 일부러 빼고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보어와 스트로크 부분을 빼고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그렇게 하고 뭐 나머지들은 이런 데이터들이라고 해요. 우리 뭐 중요한 거는 돌려보는 거에 의미가 있으니까요. 자, 그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될 내용들은 이렇게 된 형태고요.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습하기 전에 아까 복잡한 부분을요. 제가 오늘 해볼 실습 내용을 아주 단순하게 줄여놨어요. 뭐냐면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되고요. 데이터 정제를 하고 모델 훈련, 그 다음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좋아. 그러면 웹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제 화면이요. 그러면 네, 제 화면을 이제 바탕화면을 공유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화면이 안 보이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제 화면이 안 보이시면은 다시 제가 화면을 보이게 하고 해야 되니까 보이시죠? 네, 보이신다고 네, 생각하고 네, 진행할게요. 네. 보여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셋을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데이터셋을 먼저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데이터셋의 주소는요. 어디냐 하면 arca.ms.ic 파일이라는 곳에 가시면 됩니다. 이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렇게 단축하는 그 URL인데요. 지난주에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동영상 만든 그 연수를 하고 나서 이렇게 받았던 그 이런 줄여놓은 주소예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DNN이라고 해서요. 딥 뉴럴 네트워크 해가지고요. 여기에 데이터가 두 개가 있어요. 요거를 각각 CSV 파일로 되는데요. 각각 다운로드 눌러서요.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작은 데이터라서 쉽게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car price를 할 거니까요. CSV 파일을 클릭해 가지고 한번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열어보시면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비어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이게 실제 프라이스 가격이에요. 근데 이 가격도 보시면은 중간에 빠져 있어요. 자동차 가격이 굉장히 싸죠. 그죠? 17,000불 이거는요. 30년 전 데이터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이보다 훨씬 더 비싸죠. 그죠? 막 몇천 불밖에 안 하는 데이터들도 그 가격인데요. 훨씬 가격은 비싸요. 가격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Azure Machine Learning Studio에 접근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studio.azure.ml.net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은 이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면 여기서 sign in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혹시 내가 계정이 없다고 하면 sign up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제가 로그아웃을 해 볼게요. 자, sign out을 하고 네, 이렇게 만약에 쌤들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되어 있었을 거예요. 사인 인을 눌러 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그 계정 아무 계정도 아니라고 하시면은 뭐 지메일 계정이다, 네이버다, 아니면 다음 계정이라고 하면 사인업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인 인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아이디와 뭐 365가 열렸으면 이거 안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고 이제 로그인 됐다고 하면 이제 같이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원 화면이 나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제가 데이터를 다 받아놨는데요. 다 지우겠습니다. 자, 델릿 누르고요. 하나씩밖에 안 지워지더라고요. 순서에 맞게끔. 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다 지우고 선생님들도 아마 이 화면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은 데이터셋이라는 곳에 들어가 주십시오. 데이터셋이요. 빨라? 빨라요? 네, 조금만 네, 천천히 네. 해주세요. 네, 많이 배우고 네.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 거 이게 예. 자, 여기서 네, 천천히 일단은 처음에 못 들어가시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로그인은 다 하셨다고 생각할게요. 자, 로그인을 이제 여기서 누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인인을 하면은 이 화면이 나타나요. 프로젝트는 안 만드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면 아직까지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만들 때는요, 먼저 데이터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메뉴에 들어갈게요.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데이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올리는 방법은 왼쪽 밑에 New라는 메뉴가 있죠. New를 클릭해 주세요. New라는 메뉴가 나타나면은 From Local File이라는 메뉴가 나타나고요. 이거를 클릭해 가지고 보시면은 Upload a New Dataset이라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택한 파일에서 받은 편지함에 받은 다운로드 방에 가서 Carprice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클릭하고 열기를 누르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파일 이름이 나오고요. 체크를 누르면 올라가요, 데이터가.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New 누르고 여기 왼쪽 밑에 New는 이제 계속 누르실 거예요. 두 번은 눌러야 돼요. 데이터셋을 올리는 거, 그 다음에 experiment을 만드는 거, 이걸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from local file이라고 해서 나타나고요. upload a new dataset이 나오면 여기에서 아까 carprice.csv 파일 있죠. 자, comma separated value 우리 다 머신러닝에서는요 CSV 파일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CSV 파일을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다 하시고 난 뒤에 체크하시면은 아까 올라가요. 카 사이트 못 다시 받았거든요. 모르셨어요? 오늘 프린트물에 사실 다 있어요. 네,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돼요. aca.ms.ic 파일, 인천 파일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있어요.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은 DNN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그 폴더에서 carprice.csv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네. 다운로드 받으셨죠? 그럼 다운로드 폴더에 나타나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있는지. 여기 보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new를 누르고 from local file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upload a new dataset 해가지고 요거를 클릭해서 네, 김기자입니다. 요거를 올려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데이터가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experiments를 클릭하셔야 돼요. 데이터가 올라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실습하는 부분이니까 나의 실험실을 만드는 거예요. 자, 실험실을 만들 텐데요. 이제 실험실에서 보시면 또 왼쪽 밑에 보시면 new라는 메뉴가 있어요. new라는 메뉴를 클릭하면은 아까 데이터셋은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 밑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어요. 여기 샘플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샘플들을 안 쓰고요. blank experiments를 선택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experiments created on 해가지고 2020년 5월 7일 해가지고 제 시스템 날짜를 가져가요. 그러면 요 이름을 지우시면 돼요. 그리고 car price 가능하면은 영어 한글 쓰시지 마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글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정말 많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잡아줄 수가 없어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데이터들은 한국 데이터니까 한글은 이런 곳에서라도 적어도 한글은 쓰지 마시기 진짜 권해드립니다. 자, 저는 언더바를 밑에다가 칠할게요. 뭐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뭐 우리 정보쌤들은 다 언더바 많이 쓰시잖아요. 이런 변수 이름 때문에요. 네, 자 됐으면 Saved Dataset이라는 메뉴가 제일 위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My Datasets를 클릭하면
carprice.csv 파일, CSV라는 메뉴가 우리가 올렸던 것, 업로드한 것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돼요. 옆으로 더 옮겨갈 수도 있고요. 이거는 캔버스라고 해요. 캔버스에다가 이제 옮겨 놓고요.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는 정말 오른쪽 마우스를 많이 쓰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한번 클릭해 봐 주세요. 클릭하시면은 딜리트도 있고요. 딜리트도 필요할 때는 해야 돼요. 데이터셋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이 아니라 비주얼라이즈를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거 원래는 파이썬을 이용하시면은 매트플로립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야 되잖아요. 아니, 그 명령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의 모듈이라고 하죠. 모듈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이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에는요, 이런 것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클릭하고요. 비주얼라이즈를 누르면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해줘요. 보시면은 심볼링에 있는 데이터는 어떤 형태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를 누르면은 해당되는 값들이 다 표시돼요. 도요타가 엄청나게 많이 팔았네요. 뭐 닛산, 이건 86년 데이터예요. 정말 일본에 그때는 잘 나갈 때 이야기죠. 여기 보시면은 미국 차들이 아예 없어요. 다치 여기 나와 있고요. 이렇게 얼마나 데이터들이 이렇게 돼 있는지, 가스인지 디젤인지, 미국이니까 대부분 다 개솔린으로 움직이니까요. 자, 쭉 뒤에 가가지고 프라이스를 클릭해 보면 가격이 대충 이렇게 나와요. 5,118불이 제일 일반적인 가격대라고 하네요. 자, 평균 가격은 제일 많은 가격이고요. 자, 보시면은 평균 가격은 10,000불 정도가 됐네요. 이거를 우리가 뭐 이 팬더스나 이 넘파이나 아니면은 매트플로립이 필요 없이 이렇게 비주얼라이즈를 바로바로 해주니까 굉장히 좋은 도구죠. 이걸 또 한눈에 이렇게 다 이거 다 팬더스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데이터 프레임으로 명령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확인이 다 가능해요. 자,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더라. 그리고 여기서 확인해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비어있는 데이터들이 있죠. 사실 그 비어있는 데이터의 처리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숫자가 비어있으면 괜찮은데요. 문자가 비어있는 거에 도대체 뭐를 집어넣어야 될지도 모르고요. 굉장히 문자와 숫자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 일반적인 데이터들은 다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을 노멀라이즈를 해주거나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비어있는 것들도 확인했고요. 그러면은 비어있는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필요한 모듈을 끌어다가 넣어야 되는데요. missing이라고 넣어볼까요? missing이라고 넣으면 missing이라고 넣으면 여기 보면 clean missing data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어요. 메뉴가 여기 포함되어 있죠. 여기다가 이제 명령 치면은 모듈, 내가 원하는 모듈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missing을 넣었어요. 그럼 두 개를 연결해 줘야 되거든요. 드래그 해 가지고 드롭 하면 돼요. 그러면 선이 어디로 연결되는가? 위로 하시면 안 돼요.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빠진 데이터를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은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데이터를 아예 지워버리는 방법, 여기 보면 데이터의 로우를 지워버리는 방법, 컬럼을 지워버리는 방법, 중간값을 넣는, 평균값을 넣는 방법, 중간값을 넣는 방법. 저는 그냥 대체 값으로 0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별로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런데 문자가 들어있을 경우에는요, 사실은 0을 넣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0을 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는요, 밑에 보이는 것처럼 실행이라는 런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한번 하고 나면은, 반드시 연결하고 나면은, 내가 어떤 처리를 하고 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런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럼 얘가 알아서 지금까지 한 프로그램을 실제 실행해요. 우리가 마치 혹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해 보시면은 이 파이썬의 장점이 코드 하나 치고 한번 실행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런 하면요, 이제 실행이 됐어요. 실행이 끝나고 나면 체크가 이렇게 초록색깔 체크가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마찬가지 클린드 데이터셋 해가지고 데이터셋이 이제 정제됐으니까 한번 보자. 비주얼라이즈를 마찬가지 클릭하면
비주얼라이즈를 해줍니다. 자, 이제 0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아까 들어가 있지 않는 값들에 0들이 들어가 있고요. 비어있는 값에 마찬가지 0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변경하는 데까지 했으니까 이제 뭐를 할 거냐면 내가 실제로 머신러닝에 적용할 컬럼들의 종류를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컬럼을 선택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컬럼만 선택하겠다 하는데 선택을 할 때 보통 우리 select 뭐 SQL 문에도 많이 써 보셨잖아요. 그죠? select를 선택하면요. 여기에 보시면은 select columns in dataset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놔 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나오는 것이 보시는 바와 같이 cleaned dataset이고요. 오른편에 나오는 것이 다른 메뉴예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cleaned dataset을 클릭해 주세요. 이래야 내가 아까 데이터를 클리닝한 데이터를 정제한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이용하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컬럼을 지정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필요 없는 컬럼들 지정하면 돼요. 요거 클릭하고 여기 오른편에 보면 Launch Column Select라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룰로 정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냐면 룰로 정할게요. 왜냐하면 특정한 컬럼을 뺄 거니까요. 특정한 컬럼을 빼려고 하면요. 여기는 다 모두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전체 선택 다 하고요. 다 집어넣어도 돼요. 그 중에서 내가 빼고 싶은 거를 빼주면 되거든요. 아까 제가 보어와 스트로크를 뺀다고 했죠.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룰즈를 여기 다 들어와 있죠. 그죠? 룰즈를 이용해야 돼요. 제가 취소 누르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룰즈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include만 나타나니까 all columns를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은 include, exclude가 다 나와요. 샌들은 아마 by names가 편하실 것 같죠. 그죠? 이걸 선택하고 클릭하면은 내가 빼고 싶은 거를 지정할 수 있어요. 보어와 스트로크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normalized 사실 요걸 더 빼고 싶었지만 그냥 요거를 이렇게 할게요. 보어만 또 다 선택했네요. 그러니까 오류가 나죠. 아주 MS 도구들 정말 좋아요. 오류가 나타나면은 막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하고 막 다 해놓고 다시 해야 되는데 여기는 바로 알려주니까요. 자,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쌤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없으세요. 자, 하고 나면 또 뭐라고요? run, 실행을 눌러주는 거예요. 하나 하고 실행하고, 하나 하고 실행하고, 우리 마치, 이 파이썬의 주피터 노트북 쓰는 거하고 동일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한번 또 확인을 해보는 거죠. 정말 빠져 있는가?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데이터셋에서 비주얼라이즈 해보면 스트로크 부분이 빠져 있어요. 사실은요, 이 데이터들도 나중에 바꿔줘야 되거든요. 스탠다드냐 터보냐에 따라서 바꿔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는요, 나중에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원핫 인코딩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딥러닝 해보신 분들은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해줄 거냐 하면 이제 데이터를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럼 데이터가 어떤 걸로 나누냐면은 이제 공부할 데이터와 모의고사 데이터. 우리도 항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공부할 문제집에 보면은 이렇게 쭉 설명 나와 있고 형성평가 해보고 모의고사 해보고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그거를 쪼개는 걸 해서 스플릿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스플릿이라고 넣으면 데이터를 쪼개기 위해서 스플릿 데이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드래그 해가지고 마찬가지 여기다가 붙이면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붙이고 이렇게 마찬가지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것들 전문 용어로 구멍이 있다고 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저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1번은요, 공부 데이터고요. 2번은 모의고사 데이터예요. 테스트 데이터예요. 이거를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하고요. 요 트레이닝 셋이라고 표현하고 요거는 테스트 셋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고요. 이제 fraction of load in the first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를요. 내가 공부할 데이터가 몇 %냐? 80%라 하면 0.8로 넣어 주십시오. 0.8로 넣고요. 랜덤 시드라고 하는 건요. 랜덤을 할 때 시드를
기본적으로 원래는 시간으로 들어가는데요. 0으로 주면요. 되풀이 할 때마다 똑같은 값이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1로 두면은 다음에 랜덤 시드 1로 두면은 랜덤 값으로 들어가지만 그대로 그 값이 되는 것이 랜덤 시드 값이에요. 아시죠? 네. 그 값을 랜덤이 원래는 랜덤이지만 랜덤도 만들어지는 함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됐으면 다른 것들은 안 건드리셔도 돼요. 로우로 쪼개야지 컬럼을 쪼개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런을 누르셔도 돼요. 런을 누르면은 알아서 얘가 쪼개져요. 쪼개주는데 랜덤 넘버를 0으로 두셨으면은 저하고 똑같이 쪼개지셨을 거예요.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데이터셋 여기 리절트 데이터셋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클릭해 주시고 비주얼라이즈 하면 저하고 똑같은 형태로 데이터가 쪼개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같이 랜덤 시드를 0으로 뒀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텐스플로우나 케라스로 프로그래밍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랜덤에 특히 텐스플로우는요. 랜덤 시드를 꼭 똑같은 0으로 두시면은 잘 들어가요. 그리고 충분히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테스트를 하도 똑같은 값이 나올 수 있어요. 코딩에서요. 자, 이렇게 해서 164개, 원래 300 몇 개 있었나요? 위에서 한번 볼까요? 위에서 보면 데이터셋의 숫자가 로우가 205개였네요. 205개를 이제 쪼개다 보니까 80%는 트레이닝 셋으로 쓰고요. 80%는 테스트 셋으로 써서 164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나오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볼까요? 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41이고 데이터의 처음 시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데이터가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 트레이닝을 할 도구를 이제 우리 좀 트레이닝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돼요. 트레이닝 알고리즘은 이제 뭐라고 넣으시면 되냐면 우리가 사용할 트레이닝 알고리즘은 선형 회귀를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리니어라고 넣으시면 돼요. 리니어라고 넣으면 선형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베이지언 리니어 리그레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이 있어요.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여기가 리그레션이라고 해가지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면요 0, 1로 나오니까 안 돼요.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내가 원하는 숫자만큼을 클래시피케이션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0, 1만 나오는 건 아니네요. 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제 여기에서는 특별히 나중에는 바꿔줘야 되는데요. 처음 하실 때는 특별히 바꿔주실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됐고 데이터도 됐으면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트레이닝은요. 트레인이라고 넣어볼게요. 트레인이라고 쭉 넣으면 메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쭉 내려다 보시면은 트레인에 들어가면 트레인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으시죠? 요거를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트레인 모델은요 위에서 두 군데를 받아요. 그리고 앞 밑으로는 한 군데를 내보내줘요. 왼쪽은요 뭐를 받냐면 알고리즘을 받고요. 오른쪽은 데이터를 받아요. 보시는 것이 데이터셋이죠. 그래서 제가 알고리즘을 일부러 왼쪽에다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의 왼쪽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알고리즘을 왼쪽에 여기 연결하고요. 스플릿 데이터에서 오른쪽에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제 이 뜻은 뭐냐면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들어와서 여기서 학습을 한다. 자, 학습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학습을 할 때 중요한 건 뭐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왼편에 보시면은 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요. 야, 답이 뭐냐? 라벨이라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레이블, 라벨은 일본식 발음이죠. 레이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레이블이 뭐냐면 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이블 컬럼이 뭐냐? 우리는 레이블 컬럼이 쭉 보고요. 프라이스잖아요. 그죠? 우리는 가격을 예측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선택하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run 마찬가지 눌러주시면 이제 처음부터 쭉 다 실행해요. 여기서 run을 누르실 때 위에서 run 뭐 selected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selected 부분만 이렇게 실행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연결. 제가 천천히 하는데 우리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자,
네,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할게요.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항상 저는 비주얼라이즈를 해보죠. 선생님들도 비주얼라이즈를 해보세요. 비주얼라이즈를 하면은 이상한 값들이 막 있어요. 바이어스. 혹시 이거는요, 사실은 제가 3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바이어스도 뭔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어, 원래 이 뉴럴 네트워크에 보면은 편향이라고, 한국말은 편향이라고 번역했어요. 물론 한국에서 번역은 아닌 게고요. 일본에서 번역을 했을 것 같아요. 편향이란 말을 쓰는 건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값들이 좀 특이하게 막 이상하게 막 붙어 있어요. 그죠? 0, 1, 2, 3, 4 이것들은요. 내가 자동으로 얘가 노멀라이즈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값들이 좀 특이하게 이런 웨이트 값이라고 그래가지고 웨이트 값이 다 붙어 있어요. 피처에 대해서 웨이트 값이 다 있어요. 이것들로 이제 우리는 선을 만들어요. 사실은 신경망 들어가면은 이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는지도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보면 0들도 있어요. 이런 값들은 기본적으로 0을 처리되어 있는 값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자,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뭘 해야겠어요? 내가 한 것들을 모의고사를 봐야겠죠. 자, 모의고사는요. 우리가 모의고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스코어라고 해요. 스코어. 모의고사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스코어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시험을 뭐냐 하면 이 트레이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내가 시험을 본 것들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하는데요. 트레이닝 본 결과에 내가 본 알고리즘에 있는 웨이트 값 있죠. 아까 그거 내가 측정한 이 웨이트 값을 여기에 만드는 이 웨이트 값이에요. 나중에 텐스플로우나 클래스로 프로그래밍 하면 이 웨이트 값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이것들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모의고사용으로 있던 테스트셋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만들어져 있는 이 웨이트 값을 이용해 가지고 이 시험도 로우에 있는 컬럼들은 로우의 숫자만 다르지 컬럼들의 형태는 다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어느 정도 시험을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됐으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요걸 가지고 마찬가지 run selected만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거 선택된 것만 돌아가죠. 처음부터 다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예. 얘가 처음부터 다 돌아가네요. 처음부터 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다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요것만 돌아가요. 쭉 금방 내가 다 돌아갔는지 안 돌아 이미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요것만 돌립니다. 돌렸으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마찬가지 스코어 더 데이터셋에서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면은 41번에 대해서 시험을 봤고요. 시험 본 결과가 이 프라이스가 있고요. 내가 받은 레이블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결과 값이에요. 이 두 개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상관관계로 알아보면 되겠죠.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상관관계 힘들겠죠. 얘들은 너무 간단해요.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클릭해가지고요. 프라이스와 뭘 컴페어 투를 해보느냐면은 바로 스코어드 레벨을 클릭해 보면 상관관계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요. 그래픽이 이렇게 다 표시되죠. 스캐터 플롯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파이썬에서 프로그래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매트프로 립에서 뭐 스캐터 쓰고 막 정신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바로 이렇게 나오죠. 쭉 해가지고 그 결과 값들이 이렇게 표시되니까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흩어져 있다고 하면은 잘못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스캐터가 이렇게 스캐터링 되면은 좀 제대로 된 있는 그런 형태겠더라. 왜냐하면 이거는요 실제 값과 예상 값을 찍어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비슷하게 이렇게 어찌 보면 정사각형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확한 값이니까요. 네, 이렇게 됐으니까 잘 됐다. 그 다음에 사실은요 여기다 다른 알고리즘 하나를 더 넣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주냐면 평가를 해줘야 될 거예요. 자, evaluate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 있을 때는 크게 죄송합니다. evaluate 단어가 좀 어렵죠. evaluate 이렇게 치시면 evaluate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들의 각 값들의 차이들을 이거는 지금 예측치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점수는 대충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값들의 실제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evaluate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개가 나타내는데 다른 데서도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요. 가져오면은 두 개의 알고리즘을 비교해 가지고 내가 좋은 걸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되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run selected.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run selected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돌아가면서 그 결과치를 이제 보여줄 거예요. 자, 보여주면 이렇게 해서 evaluate result를 누르고 visualize를 해보면요. 결과치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오차의 값들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오차의 값들 중에서 우리가 치면 평균 값들을 냈을 때 절대 값들의 평균들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제곱을 하고 제곱근을 이용하는 거. mean squared error에다가 root mean squared error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정확하니까 절대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먼저 이 오차의 차이를 제곱을 하는 거죠. 우리 XY 그래프 나타낼 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제가 잠깐 표시해 보면 네, 여기에서 제가 잠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그래프를 이렇게 표시를 네, 삽입해서 그리기로 해가지고 제가 펜이 있죠. 네, 펜이 있으면은 그리기를 했을 때 각각의 점들이 이게 선이라고 하면 이런 게 나왔다면 실제 값과 요건 예측치예요. 예측치를 이렇게 했을 때 이 점선과 선 사이에 좌표의 값들을 제곱을 해가지고 루트를 씌운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각각을 나타낼 때. 이것들을 이렇게 했을 때 평균값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이 사실은 이런 차이를 오차를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루트 민 스퀘어 에러라고 해서 MSE를 제일 쓰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루트 값을 씌우면은 또 되니까는 루트 민 스퀘어 에러가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결정계수라고 부르는데요. coefficient of determina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거의 정확도를 이렇게 사실 정확도가 아닌데요. 정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 79% 정도가 정확하다고 하네요. 자, 그렇게 나왔으면은 또 우리가 이 데이터들 중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꿔봐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컬럼을 뭐 여기서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선택해가지고 얘들은 그대로 두고요. 뭐 normalized loss를 나는 제거해 버리고요. 이제 또 돌려볼 수도 있어요. 전체를 다 실행시켰어요. 그러면은 쫙 해가지고 이제 그 결과치를 가지고 바로 또 내가 변경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쉽게 이렇게 보고 아니면은 나는 모델을 바꿔가지고 서로 비교를 해보고 싶다고 하면 여기도 모델을 하나를 더 추가해가지고요.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됩니다. 예. 스코어까지도 사실은 비교하기 힘드니까요. 이밸류에이트 넣으면은 이것의 정확도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죠? 스코어는요. 여기에서는 참 이렇게 그거 해요. 이런 리그레션 모델에서는요. 그러나 클래시피케이션에는요. 스코어만 해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은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아까보다 좀 더 나아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까 79%였는데 80.였잖아요. 그죠? 좀 더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바꿔서 실제적으로 실행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해본 거고요. 잠시만요. 제가 여기에 뭐를 준비를 또 해놨냐면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케라스 모델을 실제적으로 가지고 코딩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왜 간단하냐면요. 여기에서는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에서는 데이터셋 자체가 지금은 normalized loss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가 다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에는요. 현재 여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보신 바와 같이 데이터를 가져오고 거기에서 나드 넘버 값들을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price에서 나드 넘버가 있으면은 그 값들을 처리했고 그것들이 숫자고요. 그 다음에 호스파워도 마찬가지 이게 있었어요. 일단은 이런 값들로 값 처리, 비어있는 값들에 대한 처리를 하고요. 이 네 가지의 숫자로 되어 있는 값들만 가지고 요거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실행해 보면
이거는요. 마찬가지 as 노트북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365를 사용하면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파이썬을 설치 안 하고요. 우리 구글의 콜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건 주피터 노트북과 거의 형태가 유사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백엔드에서 텐스플로우가 돈다고 했죠. 케라스가 텐스플로우 위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케라스 모듈을 땡기면요. 자동적으로 이 텐스플로우 모듈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요 이 별표 표시가 해제되면은 이제 뭐냐면 실제 번호가 여기 붙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데이터들을 x가 뭐냐면 이제 요는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네, 돌았네요. 그 다음에 요 값들을 처리하고 이제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을 나눴어요. 여기도 테스트 셋을 0.15 했으니까는 20%가 테스트 셋이고요. 트레이닝 셋은 이제 80%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사이클런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했고요. 이제 모델들을 이제 만들었는데 모델들을 값들은요. 컬럼은 4개만 들어오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4개의 컬럼이 들어와서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의 덴스의 숫자들은 이 히든 레이어의 숫자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은 어, 첫 번째 히든 레이어예요. 30개예요. 그리고 두 번째 히든 레이어는요. 6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레이어가 총 히든 레이어가 3개가 되는 뉴럴 네트워크이네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민스퀘어 에러를 이용해 가지고 계속 최적화를 하고 오류를 찾고 최적화는 아담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얘네들의 지금 상태들을 100번을 200번을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들을 이렇게 이제 가져오게 되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예측치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도 이제 테스트 셋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돌려서 그 예측값과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나머지들도 있는데요. 요것들은요. 네, 생략할게요.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것들 여기 똑같은 건데요. 코에피션트를 구해서 얘가 스코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구하는 것들을 제가 넣어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값들이 나오고요. 스코어는 81% 정도가 되네요.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그래프로 찍어서 원래 값과 실제 값들을 확인하는 부분들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우리 리그레션 부분이에요. 리그레션은요, 이렇게 선형으로 표시되고 그 값들을 어떤 값을 예측하는 부분이에요. 값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머신러닝의 모델 중에서 크게 리그레션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요 리그레션과 클러스터링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링을 웹사이트에다가 이제 게시하는 부분도 빼먹을 뻔했네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웹사이트에다 게시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셋업 웹 서비스라는 메뉴가 있죠. 예,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면은 Predictive Web Service Recommended 돼 있죠.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웹 서비스를 위한 준비를 따로 얘가 합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클릭해 보면 이렇게 웹 서비스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모양이 아니라 이게 필요한 것들만 딱 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구성합니다.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값인지는 당장은 모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됐으면은 디플로이 이렇게 해서 디플로이 누르시면 됩니다. 디플로이를 실행을 해라고 하네요. 네, 자 하면은 실행을 누르면은 이제 실행돼 가지고 실제 이제 모델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려왔고요. 이제 여기 있네요.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여기로 내려오고요. 마지막 인풋이 있고요. 웹 서비스 인풋이 있고 이렇게 데이터가 여기 들어와요. 여기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나만의 데이터가 들어와서 처리되고 나가게 데이터가 이렇게 나간다는 뜻이에요. 자, 디플로이 웹 서비스를 클릭해 주면요. 웹 서비스도 실제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웹 서비스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엑셀 부분을 다운받으면요. 엑셀로 되어 있는 그 서비스가 나오고요. 테스트 이렇게 누르면요. 팝업으로 되는 테스트가 나와요. 그리고 이쪽 테스트를 누르면 웹으로 되는 테스트거든요. 제가 웹으로 누르는 테스트 누르고요. 다 나중에 하는 거, 두 번째 하는 거는요. 요걸 눌러서 확인해 드릴게요. 자, 웹으로 웹 서비스 부분을 클릭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웹 서비스를 마구 만들고 있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요거 시간 조금 걸려요. 그러니까 자, 됐어요. 이제 보시면은 아까 있던 값들을 이렇게 다 넣고요. normalized loss는 사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거를 뺐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 이 프라이스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넣을 수 없으니까 샘플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넣으면 편리하겠죠. 그래서 샘플 데이터 enable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샘플 데이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변경해 볼게요. 심볼링 값은 -3이면 굉장히 안정한 데이터예요. 안정한 값이고요. 3은 굉장히 불안정한 값이거든요. 제가 바꿨어요. 그리고 expression 타입도 터보로 바꿔볼게요. 터보로 바꾸고요. 문도 두 개는 좀 그거 하니까 4로 바꿨어요. 나머지 데이터들도 사실은 샘플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요. 귀찮아요. 그죠? 자, 이렇게 넣었어요. 실린더 뭐 이렇게 넣었고요. 자, 호스파워 네, 좀 올릴게요. 한 200으로 엔진도 마력 숫자도 올렸어요. 이렇게 올리고 자, 눌러보겠습니다. 테스트 리퀘스트 리스판스 누르면은 내가 이제 우리 웹 서비스에서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를 갖다 준다는 얘기겠죠? 네, 클릭했어요. 바로 데이터 나오네요. 8,423불. 이거는요, 의미 없다고 했죠. 이거 값은 바꿔도요, 사실은요, 다 동일하게 나와요. 이 값하고 이 값은 해당되지 않아요. 자, 눌러도 마찬가지 전혀 값들의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요 값들 변경해도 이렇게 이 값들 또 없애면 또요 오류 나요. 그래서 이 값들은 의미가 없는 그런 데이터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시간 동안 첫 번째 샘플을 다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샘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를 실습을 할 텐데요. 마찬가지 우리 아까 사이트 중에서 어디에 가시냐 하면은 arca.ms.ic 파일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DNN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이제 heart, 심장병 예측, 심장병 판별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병 판별 방법은 심장병이 걸렸거나 아니거나를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심장병이 걸리거나 아니거나를 판정해 주는 방법입니다. 다운로드 누르셔서 이제 한번 열어봐 주세요. 우리 데이터 이거 머신러닝에 넣을 때는 먼저 데이터를 열어봐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엑셀 뭐 다 아시다시피 왼쪽에 있으면 다 숫자 데이터죠. 숫자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진짜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왜 제가 아까 우리 김 기자 선생님께서 뭐 실제 데이터가 더 좋지 않냐고 하는데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를 누군가가 이렇게 정제를 많이 해놨어요. 여기에서 성별은요 0과 1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 의미들은요 제가 파워포인트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이런 뭐 이건 뭐 한국인의 여기에서 가져왔어요. 캐글에 여기 있는 하트 디지즈 데이터를 가져온 거고요. 여기 의미가 다 있어요. 나이가 첫 번째 나이, 그다음에 남자, 여자, 그다음에 흉부 통증, 체스트 페인이 종류들을 이렇게 순서에 맞게끔 해놨고요. 혈압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인지, 혈당 수치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심전도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최대 심박도 횟수, 그다음에 가슴 통증을 유발하는가, yes, no로 해가지고 0과 1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운동부하로 저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경사각도로 이렇게 올라가 있다 내려간다 뭐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이런 거에 보면은 심전도 검사하고 났어요. 자, 그다음에 심장에 들어가는 세 개의 혈관이 막혀 있는지 안 막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예. 하나가 막혔는지 두 개가 막혀 세 개가 막히면 죽는가 봐요. 자, 그다음에 뭐 살라세미아라고 해 가지고 그런 데이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상인지 아닌지. 그리고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것들을 가지고 해볼 거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볼 것은요. 이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이제 과정에서는요. 중간에
엑셀 파일을 보면은 노멀라이즈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핫 인코딩이라고 부르는데요. 조금 이따가 보시면은요. 여기에 있는 요런 데이터들은요. 1, 2, 3 숫자가 시리얼한 데이터가 아니라 이런 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잖아요. 반면에 63은요. 63세, 64세를 의미하잖아요. 이 숫자만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가지지만 이 숫자가 다른 의미를 가지는 데이터들은요. 따로 분류를 해야 돼요. 뭐냐 하면은 FS1을 가지고 있는 컬럼과 FBS2를 0을 가지고 있는 컬럼을 따로 분류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요. 여기 있는 컬럼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올드픽과 같은 것들은 시리얼한 데이터라서요. 이건 자체로서의 의미를 가져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요. 또 데이터에 대한 중요한 것들은요. 뭐냐면은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요.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의 가중치가 어떻게 달라져 버리겠죠. 이거 심각한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요. 뭐냐면은 스케일링을 한다고 하는데요. 데이터를 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이런 데이터를 스케일링하는 방법도 정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쓰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민맥스 스케일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값을 1로 두고 최소값을 뭐 마이너스 1로 둔다든지 0으로 둔다든지 이래서 민맥스 스케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평균값을 정해서 평균값을 Z-스코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Z-스코어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스케일링 하는 방법을 해줘야 이 데이터들이 다 같은 가중치로 값이 들어가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이게 프리프로세스 제가 말씀드린 게 프리프로세스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각각의 컬럼들이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아니 같은 의미가 아니라 같은 가중치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안 그러면 150이 예를 들어서 2.3하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152 가지면 얘는 조금만 변화하면 확확 변하고 얘는 2.3은 조금 변화해도 표시도 안 나겠죠. 그죠? 결과의 값은요. 그래서 이거를 해주는 것을 normalize라고 한다. 그것들이 필요하겠더라. 자, 그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익스페리먼트를 열고요. 자, 데이터셋에서 데이터를 먼저 업로드를 해야겠죠. 자, 저는 여기에서요. from local file을 선택해 가지고 데이터를 업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중에서 hearts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 이걸 선택하고 컬럼은 있어요. 그래서 컬럼이 있으니까 그냥 컬럼 첫 번째 컬럼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셋이 이제 Azure 머신 러닝 스튜디오에 데이터를 올리고요. 우리가 치면은 펜더스에서 이제 리드 CSV 형태로 읽어오는 거랑 똑같아요. 자, 읽어왔으면은 experiments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이제 실제 new를 선택해 가지고요. blank experiments를 선택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보다 조금 빨리 나갈게요. heart disease 여기도 마찬가지 언더바로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자, 됐으면 데이터를 가져와야죠. heart는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자, 선택해 가지고 데이터셋에서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비주얼라이즈를 하면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303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피처의 숫자는 14개가 되어 있네요. 쫙 해가지고 데이터를 쭉 확인하면 되겠죠. 이렇게 스태티스틱스로 갑시다. 타겟이 원래는요. 딥러닝에서는 이 값들을 타겟이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특히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요. 타겟이라는 걸 형태로 많이 써요. 쭉 보시면은 0과 1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 이렇게 다 표시는 안 돼 있으니까요. 안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됐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하는 거는 조금 이제 이전의 연결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메타데이터를 바꾸는 것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요. 메타라고 넣어볼게요. 메타라고 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두 개를 연결했어요. 왜 이것을 메타데이터를 연결했냐면요. 아까 넣었던 성별 그리고 많은 데이터들은요.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해요. 그거를요. 카테고리컬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숫자가 아니에요. 그죠? 숫자로 되어 있지만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같이 해볼게요. 자, 선택하면 빨간 게 이렇게 표시되죠. 에디트 메타를 썼어요. 자, 여기 보시면 런치 컬럼 셀렉터라는 메뉴가 있어요. 어떤 거? 제 프린터에 나와 있는데요. 성별,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CP 있고요. 그 다음에 FBS 있어요. 혈당치. 그 다음에 REST ECG가 있고요. 그 다음에 X, 엑선 이런 거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슬로프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CA 있고요. THAR이 있어요. 8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틀리면은 골치 아프거든요. 섹스가 있고요. CP가 있고요. FBS가 있고요. REST ECG가 있어요. 그 다음에 EXNG가 있고요. 슬로프가 있고요. CA가 있고요. THAL이 있으면 됩니다. 자, 요거 8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이걸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거치셔야 됩니다. 요거는 모든 게 수치로 되어 있지만 요거는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 값이다라는 거죠. 선택되어 있으면 선택 누르고요. 데이터의 타입은 숫자다. 인티저형이고요. 카테고리냐? 예, 이래야겠죠. make categorical을 할게요. 자, 얘는 카테고리 값이다라고 이제 이 에저 머신러닝 스튜던트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런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런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선택되고 요거 두 개를 선택했어요. 자, 그리고 리절트 데이터 셋에도 사실은 변화를 볼 수가 없어요. 전혀 변화가 없죠. 하지만 얘들은요, 카테고리 값이에요. 이제 카테고리 값으로 얘한테 인식시킨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카테고리컬 피처로 나오잖아요. 얘들은요, 그냥 넘버릭 피처예요. 이제 바꾼 거를 아시겠죠? 카테고리컬 피처로 바뀌었어요. 변화는 없는 것 같지만 컬럼의 속성을 변화시켜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카테고리 값들을요, 각각의 컬럼으로 쪼개버릴 거예요. 그걸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는데요. 원핫 인코딩을 할 수 있는 메뉴가 뭐냐면 인디케이터 밸류라고 하는 거라는데요. INDI 이렇게 하면 나와요. INDI만 했어요. 인디언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convert to indicator value가 나오죠. 인디만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으면 이걸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자, 요게 이 실습에서 가장 난관이에요. 이게 힘드실 거예요. 또 요거를 연결하는 거예요. 자, 빨간 거 나오죠? 다시 한번 카테고리컬 컬럼 중에서 너 해당 컬럼을 선택해라는 메뉴가 나와요. 또 선택해 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요거를 체크할게요.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컬럼 지우고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 이 뜻이에요. 자, in runs column select를 선택하고요. 이렇게 나오면 다시 한번 짜증스럽지만 넣어주세요. 성별, CP, 그 다음에 FBS, REST ECG, 그 다음에 EXANG, 그 다음에 슬로프, CA, THR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맞네요. 제가 선생님들 앞에 이렇게 백조처럼 유유히 걷는 것 같지만 혼자서 물갈퀴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인천 정보쌤들한테 이렇게 강의하는 건 제가 처음이에요. 제가 쌤들한테 강의하는 건요. 제가 정보쌤들한테 절대로 강의 안 하려고 했거든요.
정보 선생님들이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이렇게 감히 제가 정보 선생님들한테 강의하는 게 좀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만족스러울지 모르겠네요. 자, 이걸 선택하고 다음에 마찬가지 run selected 해주시면요. 이제 원핫 인코딩이 됩니다. 원핫 인코딩이 뭐냐면요. 아까 성별이 남자에게 1, 0으로 이렇게 표시된 컬럼들이요. 이제 0 컬럼 따로 1 컬럼 따로 이렇게 컬럼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리절트 데이터셋을 클릭하면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성별 0, 1 이렇게 CP 0, 1, 2, 3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4개로 분리해 주는 거죠. 이거를 파이썬에서는 getDummy라는 명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 한번 구글에다 찾아볼까요? getDummy 나오잖아요. 이 명령을 이용하는 거예요. 펜더스에 나와 있는 명령이고요. getDummy라는 명령을 이용하면요. 이렇게 만들어줘요. 사실은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getDummy 명령이에요. 펜더스에 나와 있는 명령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코드로 클릭질로 이걸 구현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죠. 자, getDummy로 했더니 이제 numeric features로 바뀌었죠. 이제는 숫자형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렇게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숫자형이에요. 자, 됐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 데이터가 준비됐으니까 데이터를 쪼개는 일만 남았겠네요. 데이터를 쪼개는 거 이제 우리 프리프레이션이 끝나면 이 마지막 절차가 데이터를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와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와 모의고사 데이터로 구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오늘은 아까 0.8에서 0.75로 75%로 트레이닝 데이터를 삼고요. 테스트 데이터를 25%로 삼아서 해볼게요. 랜덤 시드를 0으로 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데이터의 결과의 값은 동일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편리해요. 랜덤 스플릿으로 넣었을 때는 시드 값을 0으로 두겠더라.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됐으면은 왼쪽에다가 모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모델 중에서 이런 모델들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간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에요. 회귀 분석인데요. 마지막에 결과 값은요. 로지스틱은요. 0과 1로 나오는데요. 이거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액티베이션 함수 마지막에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0과 1로 나오게 하는 그런 형태예요. 혹시 뉴럴넷 신경망을 들어가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자, 뭐냐면 로지라고 넣어보세요. 로지라고 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멀티 클래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있고요. 투 클래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있는데요. 멀티 클래스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필기 인식 뭐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엠니스트. 필기 인식에서 0부터 9까지를 할 때는요. 0부터 9까지 할 때는 멀티 클래스로 해야 되고요. 살았나 죽었나, 병 걸렸냐 안 걸렸냐 이런 건 두 가지잖아요. 근데 투 클래스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선택하면 되겠어요. 저는 투 클래스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선택하고요. 여기다 연결할게요. 자, 됐으면 뭐 값들은요. 우리는 뭐 일단은 변경 안 할게요. 변경하면 좋겠지만 뭐 나온 거 결과 보고 변경하면 되겠죠. 랜덤 넘버 시드도 여기서는요 0으로 주시면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요것만 0으로 둘게요. 자, 준비됐으면 이제 뭐를 할 거냐면 트레이닝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트레인이라고 해볼게요. 트레인이라고 넣으면 쭉 나오는데 쭉 밑에 보면은 트레인 모델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넣고 여기 중간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왼편에다가는 뭐를 넣냐면요. 모델을 넣어야 돼요. 모델이라고 했죠. 우리 지금 알고리즘이에요. 모델이고 오른쪽에는 데이터셋을 넣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하면 반대로 연결 한번 해볼까요? 딜리트 지우고 싶을 때는요.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돼요. 자, 이렇게 넣으면 안 들어가요. 아주 좋죠. 그래서 실수 안 하세요. 절대로 실수 안 하십니다. 네,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이거 막 넣고 오류가 생기긴 하지만 여기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고장 내거나 그러시 안 고장 안 나니까 전혀 염려 안 하시고 하셔도 돼요. 자, 우리는 이것은요. 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이블 컬럼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라벨이 아니고 레이블이고요. 그다음에
답의 컬럼을 정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있는 타겟을 정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하면 안 나와요. 요렇게 선택했다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 이런 거 선택했다가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번 다른 데 클릭했다가 딱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타겟을 넣어 주시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자, 됐죠? 그러면 타겟을 눌러 줍니다. 됐어요. 이제 타겟을 선택해 넣어 주셨고요. 자, 이제 훈련을 시켜야겠죠? 마찬가지 run selected 누르면은 이 두 개의 값들로 얘가 답도 알고 있으니까 답으로 열심히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를 막 열심히 해요. 자, 이제 거의 공부가 끝나가는 것 같아요. 네. 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예, 공부가 끝났어요. 자, 공부가 끝났으면 공부 뭐 어떻게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공부했더니 L1 웨이트가 뭐 이거고, 뭐 웨이트 값은 제가 일부러 그 별로 안 줬으니까요. 자, 실제 웨이트 값들이 나와 있어요. 쭉 이렇게 아주 잘 나와 있죠. 에이지,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뭐 이런 값들은 뭐 어떻게 0도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뭐 1도 나와 있는 값들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봐야겠죠. 모의고사를 보는 방법은 모의고사 뒤에는 점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코어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스코어. 사실은 추천 이거 하나 준비했다가 엎었어요. 이것도요. 왜냐하면요. 엎은 이유는 이거는요. 원래 표준의 알고리즘에 뭐냐면 리그레션이나 클러스터링이냐 아니면은 클래시피케이션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서요. 제가 뺐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아니 실습할 때는 뭐 이런 부분들 들어가서 하나씩 또 더 많은 걸 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온라인 실습은 이렇게 제가 준비한 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인 모델 선택해 가지고요. 마찬가지 여기에는요. 이거 이쪽에 넣으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실제 트레인 모델을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데이터셋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용 데이터셋을 여기다 넣고요. 자, 마찬가지 run select 눌러주면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예측한 것과 실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를 조금 보면은 아까의 우리 첫 시간에 나와 있는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요. 값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끝으로 이렇게 이동해 주세요. 끝으로 이동하면 타겟이 원래 답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얘가 만든 답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오 잘했어요. 근데 얘 틀렸어요. 그죠? 얘가 왜 틀렸는지 보니까는 얘는 0.48%로 해서 얘는 0으로 했는데 알고 봤더니 1이 나왔어요. 얘는 공 못하죠. 떼치떼치 해야겠죠? 틀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값들과 상관관계를 또 확인해야겠죠. 상관관계를 확인할 때는 이 값과 이 값을 확인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해볼까요? 먼저 타겟을 찍고요. 여기에서 쭉 내려서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쭉 내려서 스쿼드 레이블을 선택하면요. 값들이 이렇게 사분면으로 나와요. 당연하죠. 0과 1이니까 0과 1, 0과 1.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요. 이 왼쪽에 있는 수치 이게 의미가 있는 수치예요. 유의미한 수치예요. 그래서 이거 선택하고요. 제일 밑에 것을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0의 원래 타겟의 값이 0, 1밖에 없으니까 0의 값인데 0.5 이하는요. 얘는 맞춘 거예요. 근데 틀린 게 요만큼이 존재하는 거죠. 6개가 또 존재하네요. 그 다음에 얘는 0.5 이상이 맞춘 거예요. 그죠? 맞춘 거죠. 그죠? 이만큼이 존재하고 틀린 게 또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존재하네요. 요거를 알 수 있어요. 그죠? 할 때는 scored probability를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 값들의 오차를 또 확인해야겠죠. 그게 evaluation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이썬에서도 evaluate 있어요. 네, evaluate이라고 하면은 여기 evaluation 모델이 나와요. 자,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체크. 원래는 여기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도 스쿼드 요 모델을 요렇게 요
한 부분 여기다가 더 넣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볼까요? to 해가지고 한번 찾아볼까요? to 클래스 없나요? 좋은 모델이 to 클래스 리그레시 클래시피케이션 이 to 클래스 에버리지 예 저는 퍼셉트론 예, 이걸로 선택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요. 똑같이 트레인 모델을 둘 수 있어요. 제가 이거 그냥 보시기 마세요. 이거는 보시기 마세요. 트레인 모델을 두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셋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스코어 모델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붙이고요. 스플릿 데이터에서 이걸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그냥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두 개의 모델을 서로 비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이거 다른데 파이썬에 여기도 레이블을 정해줘야 되네요. 네, 레이블을 정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겠죠. 타겟을 정해줘야겠죠. 이렇게 정해서 두 개의 스코어를 실제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가지고 다 평가를 했어요. 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거 다 같이 트레이닝 시키고 스코어링까지 하고 이밸류에이션까지 이제 같이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도 이렇게 클릭은 이거는 왜 이렇게 복잡해 하는데요. 이쪽을 제가 일부러 하나 할 때 편리하게 쌤들한테 하시기 좋게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쌤들은 이거 막 하신다고 정신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이걸 했으면 마지막에 이밸류에이션에서 리절트를 해보면 이제 값들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evaluation result로 해가지고 본 거예요. 자, 비교를 하나는 요거고요. 하나는 다른 값들로 이제 비교한 건데요. 뭐 프레시전과 리콜이 있는데 사실은 이 개념을 아시려고 하면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요. 정확한 용어로 confusion matrix라고 부릅니다. confusion matrix라고 부르는데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 알고리즘이 괜찮은지 안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제가 confusion matrix를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그럴 줄 알고요. 제가 설명을 결과값은요. 그렇게 나왔는데 얘가 성능이 어쩌는가를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다 했어요. 이제 웹페이지만 만들면 되는데 웹페이지가 조금 달라질 텐데요. 자, 훈련을 이렇게 시켰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통계학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이 파워포인트에다가 100장짜리 파워포인트에 만들었을 때요. 거기에다가 적어놨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냐면요. 바보야 이렇게 진짜 그렇게 적어놨어요. 바보야 결론은 통계학이야 이야기했는데요. 혹시라도 학생들하고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하시기 위해서는요. 통계학을 무조건 해야 돼요. 수학에 제가 나중에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을 것 같네요. 컴퓨터 매트릭스는요.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이 있는데요. 저는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편해서 그냥 영어로 적었어요. 뭐냐 하면 값을요. 이게 예를 들어 병이 걸렸다 안 걸렸다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스팸 메일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실제 스팸이다. 예, 죄송합니다. 네, 어이구. 이럴 때가 제일 죄송하죠. 네. 자, 스팸, 이게 진짜 스팸이고요. 얘는 스팸 필터예요.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가 스팸인데요. 얘도 스팸으로 인식한 거예요. 이거 맞았죠? 그죠? true예요. 앞에 나와 있는 건 맞았나 틀렸나요? 근데 나는 스팸인데, 그죠? 얘는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항상 헷갈려요. 죄송합니다. 이게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라 가지고요. 얘가 스팸인 거고요. 스팸인 건데 얘는 스팸으로 인식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false negative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얘는 실제는 스팸이 아닌데 스팸으로 인식한 것을 false positive라고 해요. 원래 스팸이 아닌데 스팸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면은 true negative라고 해요. 그래서 이 네 개를 confusion matrix라고 불러요. 혼잡표, 뭐 헷갈리는, 하여튼 한국말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암호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스팸을 오랫동안 좀 했거든요. 그래서 스팸에서 가장 문제점은요, 스팸 필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false positive를 얼마나 줄이냐가 핵심이에요. 이게 얼마나 줄이냐가 핵심인데, 컨퓨전 매트릭스에서 보면 암호로 예를 들면 제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판정을 했어요. 판정을 했는데 true면은 암이다. 1인 거예요. 검사 결과도 암으로 판정한 거예요. 이게 true positive예요. 근데 실제 암이 아닌데 검사 결과도 암이 아닌 거 사면 true고, 맞았어, 네거티브로,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제 이제 상태는 암이 아닌 거예요. 판정 결과는 암으로 표정한다면은 true positive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은요, 이런 판정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실제 암인데 암으로 잘못 판정하는 경우는 이거는 false negative라고 해요. 우리 암에 대해서는요,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이게 위험할까요? 이게 위험할까요? 뭐 이것들은 판정을 제대로 한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잘못 판정하는 것이 위험할까요? 아니면은 암이 아닌데 암으로 판정하는 것이 위험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위험한 것 같기도 해요. 암인데 그래서 뭐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죠. 근데 스팸 필터는요, 스팸으로 판정하면은요, 아닌데 판정하면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판정할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것만 제일 중요한 거라 생각해요. 야, 뭐냐면 전체 중에서 맞춘 것만 알아봐. 이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이 모델을 결정할 때는요, F1 스코어라고 하는 것들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F1 스코어라는 게 뭐냐면요, 평균을 내는데요, 평균을 내는데 조합 평균이에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사실은요, 성질이 달라요. 사실은요, 성질이 다른 것끼리의 별량이 서로 다른 것끼리의 평균을 낼 때는요, 일반 평균으로 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암인 것과 암이 아닌 것은요, 이건 다 완전 다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평균을 낼 때는요, 조합 평균을 이용해야 돼요. 조합 평균의 식이 뭐냐 하면, 어, 어떤 값과 어떤 값의 두 개의 값들, 서로 다른 두 개의 값을 더하기를 하고 곱하기 2 곱하기 이 두 개의 값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는데 프레시즌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검사한 것 중에서 실제 암인 것을 판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타낸다고 하면, 내가 검사 결과 중에서 실제 암인 것들은 어떤 거냐를 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냐 하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true positive와 그 다음에 false positive, 이거죠. 내가 검사한 것 중에서 암인 것들을 판정하는 거. 그 다음에 리콜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전체 암으로 판정한 것 중에서, 전체 암으로 이거죠. 제가 갑자기 전체 암으로 판정한 것 중에서, 제가 바르게 했나요? 항상 이게 헷갈려요. 실제 암인 거. 하여튼 이게 있어요. 제가 이게 헷갈리네요.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돌아가서 어떤 모델이, 이 모델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확인할 때는 이 값이 가장 중요한 값이에요. 그냥 이것만 봐가지고 에큐러시만 봐가 이거 좋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얘네들이요, 예를 들어서 펠스 포지티브의 값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얘는 적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또 다른 값들을 막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정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F1 스코어를 확인하셔야 돼요.
다른 거 확인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두 개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판정하거나 어떤 것들을 했을 때는 F1 스코어가 얼마냐 그것들을 가지고 확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끊고요. 얘만 가지고 한번 제가 런을 하고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얘는 얼마 정도 되는지. 원래 두 개 다 되는데요. 제가 갑자기 그 하나 되는 게 어디가 보이는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해보면 이제 그 결과의 값들도 알 수 있어요. 860이 나왔네요. 아까는 87 얼마가 나왔으니까 아까 그게 더 좋은 값이네요. 그죠? 그래서 성능은 왼편에 있는 것이 더 낫겠더라는 거죠.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저는 오른편에 있는 값들을 지우고요. 이제 웹으로 이제 게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우고요. 삭제 이렇게 눌러서 지웠어요. 자, 이제 얘를 한 번만 더 실행하고요. 이제 완전히 다 됐다면 얘들도 웹 서비스로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요거 실행시키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아까 원핫 인코딩이라는 걸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이제 인풋 웹 서비스의 위치를 조금 변경시켜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 안 그러면은 막 여러 개의 값들이 생겨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약간 빼볼게요. 빼서 얘를 위치를 얘를 선택해서 지우고요. 이렇게 지웠어요. 그 다음에 얘의 위치를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edit 메타데이터를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convert to indicate value로 연결했어요.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연결 나중에도 끝나고도 해보세요. 이렇게 그대로 두고 해보시고요.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해볼게요. 요 위에다 두시면요 막 뭐 CP0, CP1의 값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힘들거든요. 자, 이렇게 놓고 run 해볼게요. 우리가 메타데이터를 조정한 것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연결하고 실행을 했어요. 자, 디플로이를 한번 눌러볼까요? 디플로이를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 아까 요거 누르는 걸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요거를 눌러볼게요. 이거를 눌러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거를 선택할 수 있는 값들이 나와 있잖아요. 요게 나오는 게 아까 거기서 첫 번째 위치가 아니라 위치를 잠깐 변경시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드롭다운 메뉴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값들은요. 요 값들은 내가 값을 입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입력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일일이 입력하기 싫어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configuration에 들어가 가지고요. 여기에서 enable sample data라는 메뉴가 있어요. 웹에서는 사실 이거 필요 없었는데요. 요거를 체크해 주면 돼요. 그리고 다시 대시보드에 가볼까요? 대시보드에 가서 테스트 눌러볼게요. 이럴 때가 제일 황당하죠? 왜 안 들어와 있죠? 갑자기 멘붕이네요. 네. 어쩔 수 없네요. 네, 여기서 그냥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스트 눌러가지고 똑같으니까요. 여기서 아까 거기서는요. 이렇게 따로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는 웹페이지가 대시보드 형태로 바로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나오면 샘플 데이터를 클릭해가지고 이네이블 시키면은 샘플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5세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0으로 바꾸고요. 이 값들을 내가 원하는 값으로 수정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사람 원래 걸렸던 사람이네요. 그러면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굉장히 떨어뜨려 볼게요. 이렇게 우리 혈압 수치도 떨어뜨리면은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나이도 한 40세로 조정했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실행 한번 눌러볼까요? 그래도 걸렸네요. 걸렸는지 1의 값에 가깝게 나오네요. 값이 보면은 91%가 그 값들을 가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타겟 글자를 요거는 뭐 변경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네. 타겟하고 상관없이 스코어드 라벨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1의 값을 가지네요. 1의 값이 네.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하여튼 그런 값을 가집니다. 이렇게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그 0과 1을 내가 의미를 두면 그게 때 달라지겠죠. 그렇게 값들로 둘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뒀더니 결과치는 보세요. 이렇게 성별 1이면은 이렇게 그 값들이 다르게 나타나죠. 그죠? 마찬가지 하나만 원핫 인코딩이에요. 이게 전체가 4개 중에서 하나만 제대로 그 값을 가지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2시간 동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2가지 예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뭐 그 외의 것들은요. 서비스 구축하는 부분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코드를 잠깐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던 네, 여기에 있군요. 여기에도 미리 제가 하트스에도 마찬가지 그것들을 가지고 여기 스케일러 부분이 있죠. 그죠? 요게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거예요. 값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제가 값들을 한번 찍어 볼까요? 여기에서 자, 데이터 프레임이 왔으니까 print scaled db 이렇게 해서 찍고요. 네, 한번 실행을 볼까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값들이 우리 정규 분포라고 하잖아요. 정규 분포를 이루도록 이 값들의 형태로 바뀌는 거죠. 값들이 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들이 전체적으로 똑같은 어떤 그 피처들이 가지는 값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를 치면은 캐라스로 돌리는 거죠. 캐라스가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돌리는 것들은 간단해요. 이제 액티베이션 함수로 탄젠트 A 렐루를 안 썼고요. 탄젠트 A 2번 쓰고 마지막에 이제 0과 1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썼어요. 자, 그래서 돌렸고 그 결과치들을 뽑아보는 것들이 밑에 나와 있어요. 컴퓨저 매트릭스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제가 했던 부분들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히든 레이어에 전체적인 파라미터의 숫자들 그리고 이 히든 레이어에 있는 값들이 첫 번째 1000개가 제가 1000개를 넣었잖아요. 입력값은 13개인데요. 1000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각각이 또 두 번째도 1000개가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하나의 값들로 표현되도록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100만 개의 파라미터 값들이 조정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바이어스도 여기 하나씩 다 1000개씩 더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실행하고요. 네. 자, 실행이 일어나죠. 네. 아주 천천히 일어나죠. 얘네들도 사실 웹에서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네. 막 에큐러시들이 여기 표시되잖아요. 에큐러시들이 그렇다고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바로바로 눈에 보이니까. 근데 다 나오고 나서 결과가 다 나오고 나서는요. 뭐냐면 컨퓨전 매트릭스를 꼭 해봐야 돼요. 그래야 그 값들이 실제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으니까요. 자, 뭐 이거는요. 우리 처음에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기 전에 먼저 해보시는 그것들로 저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잠깐 쌤들한테 원래 연수해야 될 내용들을 여기다가 적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 그거를 좋아하니까 정보를 좋아하니까 만약에 중등학교에서 AI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4가지가 동시에 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뭐냐면 이 코딩 능력도 있고요. 예, 코딩 능력도 그 다음에 수학도 그 다음에 통계학도 문제 해결 능력들도 다 필요한다는 거죠.
코딩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을 해야 되고요. 뭐 가볍고 제가 보기엔 쉽게 할 수 있고 파이썬 쓰는 이유는 라이브러리가 풍부하니까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제 요까지가 됐다고 요것도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넘사벽일 텐데요. 넘었다면 이게 진짜 넘사벽이에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프리프로세스 할 수 있는 데이터 프리프로세스를 하기 위한 이 데이터 어널리시스 앤 비주얼라이즈 하기 위한 그거예요. 파이썬이 원래 팬더스는요. R에서 가져왔어요. 다른 이 데이터 분석용 언어가 있잖아요. 매트플로립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매트랩에서 이건 또 가져왔고요. 그래서 매트랩에서 가져온 거고 뭐 이렇게 다른 데서 가져왔는데 파이가 붙은 거 보면은 파이썬에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요. 학생들한테는 텐스플로우를 가리키는 것보다는요. 저는 케라스나 요즘 파이토치가 또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파이토치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자,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떻게 키울 건가? 저는 제가 봤을 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어널리시스 앤 디자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객체 지향 분석 설계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모든 물체들을 모든 이 문제들을 좀 객체의 형태로 보고 그것들을 분석하고 나름대로의 디자인과 뭐 그런 걸 할 수 있을 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문제들을 또 데이터의 흐름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도 요즘 데이터 스트럭처에 관한 책들도 있더라고요. 데이터 스트럭처와 알고리즘적인 그런 사고들도 같이 병행하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들은요, 사실은 대학교나 아니면은 일반 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일반 고등학교에서 사실 좀 힘든 부분이긴 해요. 이 부분만 해도 지치는데 이 부분도 필요한 것들이죠. 그다음에 부분이 우리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제가 보기에는 마이스터나 이런 데 아니고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이거 하기 힘든 부분이 선형대수를 알아야 돼요. 선행대수 모르면 정말 아까 같은 그런 드래그 앤 드롭으로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선형대수 모르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매트릭스 행렬 부분들도 다 포함이 돼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고요. 백 프로포게이션을 이해하고 옵티마이제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함수는요, 어디 가나 따라다니면서 이 세 가지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조금 제가 있는 학교에는 이런 걸 생각지도 못하고 있고요. 일반 학교 인문계 같으면은 어쩌면은 이 서로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보야. 결국은 통계야. 통계입니다. 통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왔는데 이게 무슨 결과를 가져오고 어떨 때 어떤 차트를 이용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또 뭐 C계열 데이터인지 뭐 일반 데이터 이거는 예를 들어 리그레션을 해야 되는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통계학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나온 것처럼 제가 이 예를 이렇게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야 되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데이터들은요. 어떤 것들을 하면은 과적합이라고 그래 가지고 너무 시험에만 익숙해져 가지고 모의고사와 실제 데이터를 못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요. 데이터를 중간에 없애주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제가 보기엔 통계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만약에 구성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교과에다가 좀 녹여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2시간 동안 할애를 해달라고 해서 2시간 동안 해서 딱 2시간 만에 다 했습니다.